안녕하세요. 외과 연구정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수가 하락을 했냐? 이번 주가 정말 실적 시즌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이벤트가 많았죠. 대형 기술주들, 뭐 이른바 이전에 빵으로 보였던 주요 기업들에서 많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이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애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했고 이슈를 함께 살펴보시면 지수는 뭐 나스닥이 4% 이상 하락을 하고 그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한 기업이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S&P 500부터 뭐 다우 거기다가 이제 인텔도 실적 발표했는데 CEO 코멘트가 안 좋게 나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제 2년물, 10년물 금리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조선일보 블룸버그 마켓에 잠깐 같이 보시면 아마존 2006년 이후 최악의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가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월별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투자자로부터 사랑받았던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14%가량 빠졌고요. 2006년 이후 최대폭인 14%가량 주가가 폭락하며 기술주 하락을 주도했다. 뭐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는데 뭐 인력 및 시설 투자는 너무 많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존은 그냥 여기 딱 보시면 손실이 좀 심하게 났습니다. 웨이커 잠깐 보실까요? 네. 아마존은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가 8.5불이었어요. 단기 순이익을 주당으로 환산했을 때 8.5불이 시장 전망치였는데 마이너스 7.5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아마존이 이제 아시다시피 리비안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리비안 보시면 리비안이 지금 보시면 30불입니다. 30불. 근데 2020년 연초, 2022년 연초에는 60불 대였어요. 뭐 66불 이랬었는데 30불이 되다 보니까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그래서 이번 결산 실적 발표에서 리비안 투자만으로 약 76억 달러 수준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리포트에 나왔어요. 네, 결산 실적 보고서에. 그렇다 보니까 약 10조 원 가량의 손실이 추가로 보고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심리가 불안한데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더 불안했겠죠.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애플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우리 같이 보시면 왜 애플 주식이 하락했는가? 신 기사를, 현지 언론 기사를 인공지능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 자체는 잘 나왔다. 네, 실적 자체는 잘 나왔다. 보시면은 매출 뭐 3% 이상 상회했고 EPS 단기 순이익을 주당으로 나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6%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컨퍼런스 콜에서 CFO인 루카 마에스트리가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향후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의 매출 부진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억에서 80억 달러면 거의 5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운 큰 손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게 영향을 주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또 더해서 인텔 같은 경우도 인텔도 어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텔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인텔 보시면 실적은 보시면 매출도 뭐 매출 부합 수준이고 주당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 대비 8% 이상 상회했죠. 그랬는데 무슨 이슈냐? 네, 제가 기사를 가지고 오면은 이분 누구시죠? 이분 CEO십니다. 인텔 CEO, 겔싱어 CEO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2024년까지 반도체 업계 전반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걸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CEO는 그 CNBC에 출연해가지고 여기 칩크런치에서 현재 제조 장비가 부족하다. 장비에 대한 이렇게 지금 인텔이 설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죠. 워낙 시장에서 계속 기술에 뒤처지고 좀 투자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비를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2024년까지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우리 엔비디아도 뭐 6% 가량 하락을 했고 뭐 같이 칩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MD 같은 경우도 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여줬고 이러한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한 상황이 계속 코멘트로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7%,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9%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5월에 연준의 코멘트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텐데 5월 금리 관련 연준의 이벤트 그리고 뭐 긴축 관련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 증폭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마이너스 0.07% 보합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우리 일론 머스크 CEO가 우리 테슬라 어제 폭락했는데 어제 그제 뭐 테슬라 폭락하면서 뭐지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테슬라가 폭락을 한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11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11조 원 가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빠른 미국 주식 정보 플랫폼 서학땡이 저희 웨이커가 이제 개발한 인공지능 기사이죠. 여기서 이제 공시가 빠르게 떠가지고 이제 공시가 뜬 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공시를 기계독해로 읽은 다음에 딱 빠르게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막 블룸버그보다 1시간 정도 빠르게 이제 떴더라고요. 이렇게 왜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을 하나 뭐 사전에 뭐 예고된 것도 없었고 했었는데 보시면은 테슬라 CEO 1조, 2조, 뭐 1조 몇 천억 단위, 뭐조 단위 막 지분 매도 막 계속 보도가 됐죠. 실제로 매도를 하고 바로 이제 SEC에서 공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러한 공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테슬라 CEO의 지분 매도 소식을 이제 보도를 해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테슬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최근에 테슬라가 네, 아주 심한 하락세를 보였죠. 1000달러 수준에 있다가 850불까지 미끄러지는 거의 15% 가까운 폭락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지분 매수 소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 그 매도한 이후에 더 매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트위터에 대한 인수 전반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서 시장이 테슬라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지, 우리 그건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한 회사이고,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투자함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 CEO가 다른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이번에 뭐 트위터 본인 트윗에다가 무슨 코카콜라의 인수에 대한 코멘트를 장난 삼아 남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다방면으로 뜨거워지지 않을까. 테슬라의 뭐 성장이나 실적 이런 거 이외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 지분 매도 소식은 이렇게 빠르게 보도가 되었고 화두가 되면서 좀 일단락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는 받지 않고 실적 자체는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나 기업 외 이슈들이 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주요 경제 발표 일정으로는 이제 5월로 접어들죠. 5월로. 5월로 접어들다 보니까 4월에 대한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 뭐 그리고 FOMC 기자회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금리 결정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차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5월 5일이고요. 5월 5일에 금리 결정, 뭐 기자회견 다 있어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고 좀
투자자분들이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초기에 겪는 이슈이고 금리 인상이 지금 금융적인 리스크나 경제 분야에서만 촉발된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외의 어떤 이슈에서 또 나오다 보니 이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대응이 실제로 유효하게 작용을 할지 여러 초미의 관심사를 얻고 있는데 차주에 관련해서 시황에서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실적 시즌은 이어지고요. 뭐 실적 시즌 이어지면서 뭐 배당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좀 배당락 일이 다가오는 곳들이 있어요. 뭐 아까 다뤘던 인텔이나 웰스파고 뭐 월마트 이런 기업들 여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실적 이벤트 잠깐 보시면 차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우리가 월요일에는 뭐 NXP 세미컨덕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하죠. 그리고 무디스 정도 친숙하실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사람들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우리 AMD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그리고 차주 수요일에는 뭐 CBS 헬스, 우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차주 목요일에는 우리 관심 가질 만한 게 블록, 예, 그리고 조에티스, 뭐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주 금요일에는 여기 보시면은 린데 정도 관심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차주에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에는 아마 이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5월 5일 연준 발표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을 받을 거라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차주에 잘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 평안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